이렇게 넘기는 동작을 하는데 선생님들은 굉장히 예쁘게 가요. 근데 회원은 여기서 이렇게 못 가고 자꾸만 이렇게 빼요. 그러면 뭔가 의심해 봐야 되겠죠. 뭐가 안 되길래, 뭐 때문에? 펜, 책, 필통, 베개, 수건, 휴지 다 상관없습니다. 혹은 아무것도 없이 하셔도 되는데 무릎과 무릎 사이를 꽉 붙이세요. 이해되시죠? 무릎을 최대한 고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시게 되면 위에 걸터 앉아서, 그쵸? 다리를 여기 바위에 올렸죠. 그 말은 다리에 무게를 실은 거죠. 그쵸? 그때 회전할 때 다리가 고정이 된다, 안 된다? 고정을 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런 앉아서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무릎 사이에 뭘 해라? 어떠한 물체를 주고 그걸 잡아라 라고 지시하세요. 그래서 자, 선생님 펜 잡으세요. 놓치면 안 돼. 자, 힘 빼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다리 힘 빼고 로테이션 해보세요. 최대한 로테이션 할 수 있는 만큼. 자, 무릎의 위치가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 하지에서 보상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한 보상이 없도록 끼워줍니다. 그리고 선생님 양쪽 팔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머리 뒤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손목 보상이 가장 많기 때문에 손목을 그대로 올립니다. 놔보세요. 그대로 올립니다. 이해되셨죠?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손목 보상까지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팔에 힘 빼세요. 그때 자, 봉을 사용하는 이유 첫 번째 갑니다. 지금 선생님 앞에서 보세요. 봉의 높이가 좌우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럼 아주 균형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위에서 딱 봤을 때 약간 오른쪽이 앞에 있지만 아주 균형이 좋아요. 즉 스타팅 얼라이먼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로 검사를 할 때 제가 제일 강조한 건 움직임이라고 했죠. 즉 로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축이에요. 축. 즉 축이 깨졌다라는 얘기는 예쁜 움직임이 아니라 예쁘지 않은 움직임을 하고 있다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실제로 로테이션 해보세요 했는데 로테이션 하면서 이렇게 봉이 높이가 변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축이 깨진 안 예쁜 움직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간단하게 봉 하나만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봉을 웬만하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검사하는 방법 보세요. 인간의 로테이션, 척추의 로테이션 양은 매년 감소합니다. 매년. 그래서 실제로 그냥 40도에서 45도 회전 나온다. 이거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사람마다 다른 케이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일 상위 개념으로 뭘 볼 거냐면 대칭 검사를 볼 거예요. 그 다음 검사가 뭐냐면 질적 기준이에요. 이렇게 움직일 때 지금 축이 깨졌다. 그러면 예쁜 움직임이다. 아니다. 즉 이런 검사들을 질적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플렉션, 익스텐션 할 때는 그냥 양적 기준만 많이 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양적 기준, 질적 기준, 대칭 기준 총 세 가지를 다 확인할 겁니다. 자, 갑니다. 오른쪽 로테이션 해보세요. 오케이. 대략 40에서 40도, 45도 정도 되는데 지금 40도 한참 모자랍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에 서서 최대한 가까이 붙습니다. 일단 한쪽에 회전시켜 놓고 붙습니다. 그때 제 몸통이나 팔이나 어디든 랜드마크 똑같이 좌우 똑같이만 설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요만큼 차이 납니다. 반대쪽 해보세요. 로테이션. 반대쪽은 닿네요. 그럼 어디가 모자라다? 오른쪽 로테이션이 모자랐다. 이해되셨죠? 처음부터 가까이 붙지 마세요. 가동범위 큰 사람들은 이미 닿아버려요, 저한테. 그래서 약간 한 발 뒤에 물러서 있다가 한쪽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이 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왼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자, 왼쪽 로테이션 해보세요. 자, 가서 그대로 딱 제 몸에서 거리 측정합니다. 요만큼. 반대쪽. 여기는 이만큼. 즉 어디가 모자라다? 오른쪽. 이해되셨죠? 그때 제일 상위 개념이 뭐다? 좌우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칭 보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였어요? 로테이션 할 때 축이 깨지는 걸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축이 깨지는 거, 봉의 높이가 변하는 거. 세 번째가 선생님 양적 기준, 즉 40에서 45도 언저리까지 돌아가느냐. 자, 선생님 여기가 0도면 90도가 어디예요? 봉 자체가 앞뒤를 보게끔 이만큼이 90도죠. 거기서 절반은
45도 이 방향을 향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가 빵 뜨면 90도까지 돌아갔다 하면서 어떻게? 봉이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그럼 45도는 이거의 절반까지 딱 쓰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딱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검사를 실제로 한번 해보실게요. 로테이션 검사하고 오른쪽 왼쪽 어디가 부족한지, 그리고 봉 올렸을 때 스타팅 얼라이먼트 오른쪽 왼쪽이 어디가 높은지, 그리고 검사할 때 축이 변하는지 관찰해서 그대로 필기해 두세요. 나중에 수정할 거예요. 자, 왜 선생님 여기에다가 빨간색 별표를 치고 들어가느냐라고 하면 요런 통계가 있습니다. 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 이 부분이 움직일 때 아프거나 하신 분들 100명을 딱 뽑아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 트렁크 로테이션에 좌우 비대칭이 있는 분이 90명 이상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생님 상체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100명 뽑았다. 그 중에 90명은 뭐가 있다? 회전 증후군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 트렁크 로테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트렁크 로테이션의 주동근이 누구냐면 아이오와 이오, 즉 내복사근과 외복사근, 즉 배 바깥 빗근과 뱃속 빗근, 즉 우리 오블릭 머슬이 트렁크 로테이션의 주동근이다. 레벨 1에서 하죠. 선생님 몸을 이렇게 회전하는 것들은 외복사와 내복사, 외복사와 내복사 얘네들의 합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때 외복사와 내복사는 트렁크 플렉서예요, 아니면 익스텐서예요? 플렉서의 협력근이죠. 복직근이 주동근이고. 그러니까 선생님 얘네들이 기능을 하면 몸이 자꾸 어디로 로테이션 하면 어디로 딸려가려고 해요? 앞으로 딸려가려고 하죠. 그때 부담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 뒤에 있는 거. 페라스파이널 머슬이랑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스파이널리스 근육들. 얘는 해석합니다. 부척추근 혹은 척추주변근이라고 합니다. 부척추근, 척추주변근. 그 밑에 친구는 횡돌극근군 머슬이라고 합니다. 횡돌극근군 근육. 횡돌극근군 근육. 즉 선생님 얘네들은 하나의 근육을 명칭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체.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 이 얘기인 거고, 얘는 횡돌기와 극돌기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로돌기 혹은 가시돌기라고 하죠. 신용어는. 자, 이때 선생님 우리가 편하게 합니다. 가로돌기랑 가시돌기랑 사이에 있는 근육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레벨 1에서 했던 다혈근, 멀티피더스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스파이널리스, 극근을 의미합니다. 극근. 그 다음에 나오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로테이터들, 돌림근들, 회전근이라고 표현합니다. 로테이터들. 요런 대표적으로 3개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횡돌극근군 머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다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전체를 다 같이 가지고 가면 됩니다. 페라스파이널 머슬들이라고 하면 척추 주변근들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렉터 스파이나들, 척추 기립근들을 우리는 페라스파이널 머슬 이렇게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뒤에서 로테이션 하는 애들이죠. 자, 얘는 동측 회전, 반대측 회전? 그렇죠. 척추 기립근은 동측 회전이죠. 근데 얘는 그렇죠. 전부 다 반대측 회전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구와 연관성을 많이 가지느냐? 내복사근. 얘는 반대측 회전하니까 외복사근과 연관성을 많이 갖겠죠.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거의 끝까지 왔는데 선생님 여기다가 한 스텝 더 붙입니다. 자, 갑니다. 선생님들께서 복압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선생님 이 복압을 형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선생님 몸이 왜 필요해? 몸이. 얘는 조작을 해야 돼. 얘는 이동을 해야 돼. 즉 몸통이 얘와 얘의 베이스인 거예요. 즉 얘가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얘를 움직이는데 불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기 한 번씩 오다 보면 개업한 데 있죠. 그런데 앞에 선생님 그 풍선이 춤을 추죠. 바람이 세게 들어간 것과 바람이 천천히 들어간 거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천천히 들어가면 걔가 어떻게 움직여요? 막 이렇게 움직이죠. 팔이 천천히, 몸도 흐느적. 근데 바람이 강하게 들어가면 몸은 딱 일자로 서 있는 상태에서 팔만 타타타타타타 움직이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코어는 인체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 IO와 EO가 복압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너코어 박스 레벨 1에서 했죠. 걔네들이 1차적으로 박스를 형성하고 복압을 형성해요. 근데 그 다음에 누구를 쓰느냐? 이런 외벽에 있는 친구도 강하게 수축하면 복압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걔로도 부족하니까 뭘 해요? 역도 선수들? 우리 무거운 무게 칠 때? 가죽 밴드로 이렇게 꽉 채우죠. 그래서 복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얘가 누구와 연관성이 있느냐? 꼭 선생님 필기를 해두세요. 얘는 흡기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호기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선생님 보세요. 강하게 숨을 내뱉어 보세요. 갈비뼈 이렇게 딱 잡아보세요. 그리고 호흡을 강하게 후 끝까지 내뱉어봐. 그럼 갈비뼈가 어디로 가? 안으로 쑥 들어가죠. 그리고 크게 들여 마셔봐. 그럼 어디로 가? 해봐. 그럼 갈비뼈가 옆으로 벌어지죠. 그 벌리는 게 이놈인 거야. 모으는 게 이놈인 거고.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들여 마시면 갈비뼈가 벌어지죠. 이게 내복사근이 강하게 잡아당긴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을 강하게 내뱉으면 갈비통이 작아지죠. 그놈이 특히 외복사근이 강하게 잡아당겨준 거예요. 그 말은 자 다시 해석합니다. 우리 몸통 위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100명을 뽑으면 90명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회전증후군이 있다고 했죠. 즉 몸통의 회전 주동근은 누구예요? IO, EO. 즉 IO, EO는 흡기와 호기의 연관성이 있다고 했죠. 즉 상체에 문제가 있는 100명 중에 90명은 호흡이 어떻게 됐다? 깨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친구 빨간색 별표하고 중요한 거 흡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얘는 호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오는 갈비뼈를 어떻게 한다? 아이오는 이해되셨죠? 그러면 회전증후군이 있다, 호흡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갈비뼈의 위치가 어때요? 바뀌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오가 짧으면 갈비뼈가 어떻게 돼요? 통이 이렇게 잠기겠죠. 그리고 하는 걸 많이 해서 아이오가 단축법보다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갈비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몸을 이렇게 틀어서 한 손은 여기 어깨랑 옆쪽에 귀를 다 여기다가 내려놓으실 거예요. 기대듯이 누우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이렇게 숄더 블럭을 이렇게 살짝 막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 다리는 약간 넓게 벌려주시고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서 여기 골반대는 고정되어 있고 흉곽이 왔다 갔다 구르면서 근육 근막에 릴리즈 스트레치 운동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옐로 스프링을 걸어놨는데 선생님이 조금 힘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제가 넌 스프링으로 그냥 바꿀게요. 선생님이 양손으로 숄더 블럭을 잘 막아주시고 선생님의 아래 어깨부터 등 뒤쪽으로 캐리지를 이렇게 흉곽을 굴려서 밀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힘을 풀면서 다시 되돌아오시면 되고 아래 어깨, 선생님의 견갑 그리고 등을 점점 캐리지 아래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굴리시면 돼요. 다시 되돌아갈게요. 양손으로 가볍게 캐리지를 밀면서 흉곽을 굴려볼까요? 그렇죠. 다시 천천히 되돌아오고 아래손을 조금 더 깊숙이 넣어 선생님 수근을 여기다가 걸어주세요. 팔꿈치가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골반은 뒤로 빼서 최대한 고정해놓고 가볍게 흉곽을 이렇게 뒤로 굴려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스프링 한번 빼서 해볼게요. 조금 더 부드럽게 등을 천천히 굴리면 아까보다 조금 더 굴러가는 느낌이 들죠. 다시 풀어내면서 되돌아오시면 돼요. 이때 대상자가 너무 쟤를 쭉 밀고 나가면 스프링이 걸려있는 편이 안전하고요. 옐로우 스프링도 너무 어깨힘이라든지 다른 쪽의 긴장감을 높여서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넌 스프링 상태에서 가볍게 등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미 골반을 뒤로 빼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으면 선생님이 지금 오른쪽으로 이미 회전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대상자의 가동 범위에 따라서 캐리지를 밀고 나가는 양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밀고 나가는 범위가 되게 조금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그냥 본인의 양에 맞게 부드럽게 왔다 갔다 회전의 움직임을 주시면 되고 조금 더 가실 수 있으면 아래 손으로 조금 더 숄더 블럭을 밀어서 내 어깨, 등 뒤에 견갑 아래까지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른손을 천천히 풀어볼까요? 숄더 블럭을 빼고 하늘 쪽으로 손끝을 길게 시선까지 따라가요.
이렇게. 왼손으로 숄더 블럭을 조금 더 밀면서 우리 오픈 더북 동작 하는 것처럼 다시 오른손을 다시 뻗어내면서 숄더 블럭을 잡고 되돌아왔다가 다시 왼손으로 먼저 캐리지를 밀면서 등을 굴렸으면 오른손을 하늘 방향으로 가면서 조금 더 회전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